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거의 방송을 2주를 쉬었더니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7월쯤 나올 거라 예상했던 안도렐리 혹은 V자 반등이 소소하게 남아 나와줘서 일단 다행인데요. 우리 기대에는 아직도 턱없이 못 미치죠. 그래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가격 때문에 NFT, 메타버스 이런 산업과 코인들이 여기 보는 이런 사진처럼 되게 실현과 조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는 NFT의 거품을 논할 때 이 고난의 시기에도 세력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경제 시황을 한번 볼 텐데, 제가 미국 주식 전문가도 아니지만 워낙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일단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도 재밌는 이유로 좀 넌센스적인 이유로 나스닥도 어젯밤에 3%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5.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요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라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오른 건데 이유를 한번 보면은 2분기에 넷플릭스의 이 가입자 감소수 증가가 아니고요. 감소 숫자가 200만 명이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97만 명밖에 안 나왔네? 선방했네? 이러면서 훅 올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3분기에는 순 증가가 한 100만 명 정도 늘겠다. 이게 뭐 우병우 변호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이긴 했지만 뭐 이렇게 감소자가 예상을 엄청 세게 해놓고 선방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넌센스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투자의 일부다. 말이 안 되지만 또 오르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소개를 드렸고요. 또 비트코인 3위 기사도 고래도 기사에 지금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덮어놓고 팔다 보니까 3위 고래가 8위 고래가 됐다. 비트코인을 엄청 팔았다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12만 9천 개인가 있었던 고래인데 계속 코인베이스로 옮기고 팔고 옮기고 팔고 옮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현재 6만 1,500개를 이체를 해버렸고 현재 주소에는 지갑에는 7만 1,000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 뭐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3, 4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막 폭락이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또 세력들 붙어서 또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제 갈 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제는 고래 한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 아니구나. 참 감회가 새로워서 이것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USDC가 코인 성장의 마중물, 뭐 처음 막 길을 뚫고 가는 그 과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시세가 불안정하다, 뭐, 뭐 조정 가능하다 하니까 이렇게 1달러짜리 고정된 걸로 이걸 통해서 이제 법제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왜냐? 뒤에 또 미 달러랑 채권, 그러니까 USDC를 사면 이걸 사는 거랑 지금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데다가 뒤에 뭐 골드만삭스,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뒷배들이 든든하니까 정말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금융 세력들이 디자인도 잘했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를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 일단 미 하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에서 일반 기업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라 허용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특히나 공화당 서열 1위인 의원이 뭐 동참을 했다더라.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도 일반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 언급. 지금 계속 막 터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는 유연성이 갑자기 있어야 된다. 은행에만 국한하려는 의도는 없고 비은행에도 개방적인 입장이다. 야, 얼마나 뭐 로비를 많이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미 정부가 다 하나가 되어 이 서클사를 응원을 합니다. USDC를 응원을 하고 있고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클사는 신났죠. 지금 비은행 기업들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나는 지지한다. 왜냐? 5조 달러. 그러니까 6천조 이상의 USDC를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0개국에 이미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서클사는 지금 신이 났고
이 서클사나 이런 뒤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잘 제 갈 길 가고 있다. 근데 혹자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이랑 우리 코인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너무 상관이 많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안 됐으니까, 못했으니까, 리플도 못했으니까, 그 못한 법제화를 지금 USDC가 지금 첫 길을 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폭발적인 성장도 있는 데다가 이제 또 서클사가 되게 천재인 게 뭐냐면, 음, 우리나라는 그냥 원화로 코인 사잖아요. 근데 해외는 다 USDC, USDT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이든 알트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스타벅스 충전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5,000원짜리 커피를 사더라도 멤버십 충전을 할 때는 만 원, 2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혜택도 있고.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 안 쓰는 잉여금 때문에 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서클사 똑같습니다. 코인을 사기 위해 이거를 많이 사놓으면 이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안 쓰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통해서 어, 뭐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여러 곳에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클사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미 정부한테도 당근도 줬고 달러나 채권이라든지 정말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니까 우리 코인들은 당분간은 뭐 리플이나 현물 ETF 뭐 이런 거 응원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응원해야 된다. 그래야 이 규제가 진행되면서 볕들 날이 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NFT 관련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뜨고 있어요. 공짜로 줘도 안 갖는다. 이 한국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국 최고의 스포츠인 프로야구로 NFT를 무료로 줬더니 안 가져간다 가더라. 그리고 미술이 제발 사주세요. 뭐 NFT 끝없는 추락 되게 자극적으로 쓰셨는데 근데 맞는 소리입니다. 이 미술계 NFT도 거품이 지금 터지고 있고 이 우국원이라는 되게 유명한 예술가 분도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작품이 엄청 잘 팔렸는데 NFT로 왔더니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됐다더라. 그리고 무한도전 NFT도 물론 추억은 좋지만 안 팔려서 자신 삭제했다더라. 이 NFT나 NFT 코인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 시장이 지금 너무 꺼지고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정말 망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작년에는 NFT에 N만 들어가도 막 와 막 다 같이 코인이랑 다 오르고 메타버스에 N만 들어가도 와 다 같이 올랐는데 이제 당분간은 향후에는 좀 그런 트렌드로는 가지 않을 거다. NFT도 실익이나 특장점이나 뭔가를 보여줘야 생존을 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전통적인 방법으로 NFT가 쓰였던 방법은 예전 설명드렸지만 트위터, 페북, 인스타, 뭐 카카오톡, 라인처럼 프로필에 NFT 사진을 걸어 놓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뭐 과시 용도로도 쓰일 거고 뭐 연예인들 보면서 우리가 따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일 텐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부자 형들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들만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NFT 활용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한국에서는 1위니까 이게가 검토 중 하니까 이제 라인이 냅다 이제 먼저 7월 8일부터 도입을 시작을 해버렸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기업들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장 어찌 보면 기본형이고 비본질적인 형태다. 사업 형태다.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일반 기업들 중에 타임지가 대표가 향후 모든 정기 구독은 NFT화 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뉴스고요. 마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정말 올인을 하고 회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린 것처럼 타임지는 NFT에 올인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인리스 속보를 보면 그냥 두 줄로 대충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기사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예전엔 뭐 전화나 웹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구독을 했는데 이제 모든 구독 상품을 NFT화 하겠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나눠서 팔든지 아니면 얼마를 내고 전체를 이용하게 하든지 이렇게 트렌드가 간다. 그리고 예전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의 세입자였던 거예요. 임차인. 그래서 내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착취당하고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 거다. 하나하나가 뭐 웹3 형태랑 비슷한 거죠.
내 걸로 될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NFT를 이제 쓸모없다고 얘기할 때 지루한 원숭이, 그 BAYC,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거가 됨에, 된 데다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입장권을 이 NFT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2차 판매가 가능하다. 이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해서 마치 골프장 그 회원권처럼 시세 차익이 오르는 그런 재미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 넣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1000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타임즈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아까 행사 초청할 수 있으며, 또 코인 결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한 거고, 또 메타버스, 특히 이제 샌드박스 내에 타임스퀘어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서 타임즈 행사나 학회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손에 쥐어주는 이익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마케팅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타임즈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빌라라는 NF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초 만에 완판돼서 없어서 못 팔아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6월 13일 기사입니다. 6월 13일이면 루나 사태의 셀시우스 콤보로 가장 힘들고 코인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신세계는 그래도 NFT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디테일하게 개발을 해서 그래도 제가 볼 땐 꽤 성공한 NFT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걸 판 곳도 세계 1위 거래소인 오픈시 거래소에서 팔았어요. 뭘로 팔았냐? 클레이튼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코인 아시죠?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1, 2회 차이는 250 클레이, 3회 차이는 300 클레이. 그러니까 약 11만 원이나 13만 원에 세 차례 걸쳐서 10,000개 정도를 팔았다. 근데 1초 만에 완판을 보고 저는 로스차일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상 같은 방법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로스차일드 일가가 이제 철도 개발권을 따고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기존 기득권층 뭐 자동차 만들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 반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비난을 하니까 이제 로스차일드가 좋다. 그럼 너희들에게도 철도 개발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니까, 이제 뒤에서는 욕하다가도, 아니, 앞에서는 욕하다가도 뒤에서는 이제 다 그걸 사러 온 거죠. 근데 사러 온 것까지는 좋은데, 더 경쟁적으로 팔기 위해선 로스차일드의 부하 직원들이 그 주식 사는 곳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약간은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다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좋은 거라고 쳐도 이거 검증도 안 된 건데 11만 원, 13만 원 하는 거를 10,000개를 1초 만에 팔았다고, 저는 신세계가 일부 샀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해야 마케팅이 되니까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게다가 이제 NFT 이 깨알 같은 마케팅 요소들도 있는 게 6가지 등급이 있어요. 얘네들이 6가지 등급이 있어서 등급에 따라 뭐 라운지 입장, 발레 파킹, 쇼핑 할인 등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등급이 랜덤으로 배정이 돼요. 구매 당시는 알 수 없고 한 산지 5일 후에 일괄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랜덤으로 좋은 등급이 나오면 로또 맞은 거고, 뭐 안 좋은 거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2차 판매도 가능해서 역시나 시세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 팔 수 있게 재밌는 시세 차익 요소도 투자 가치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귀엽게 생겼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샀냐? 일단 6가지 등급에 따라서 깨알 같은 재밌는 혜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10,000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0개는 최고 등급, 여기 미스틱, 100개는 레전더리, 500개는 에픽, 1000개는 레어, 2500개는 언커먼, 5880개는 커먼. 그러니까 10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13만 원 사면 뭐 둘 중에 요거 하나 나왔겠죠. 대부분은 요거였을 텐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 받고 싶으니까 이런 마케팅 요소를 넣은 것 같고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에 끌립니다. 그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틱을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3,300만 원쯤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퍼스트 라운지 입장은 옛날로 치면 신세계에서 연 4천만 원 이상 쓰는 VIP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라운지인데 거길 5번 이제 월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 사은 참여권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어치 매출 올리면 20% 상품권으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레전더리만 하더라도 한 1,000만 원에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이제 에픽 등급이 갈 수 있는 멤버스 라운지는 과거로 치면 연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사주는 VIP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라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혜택과 이 랜덤 마케팅 이런 요소로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로 일단 가져왔고요. 일단 신세계가 하니까 롯데도 하고 현대도 해야겠죠. 그래서 롯데가 따라 했습니다. 상반기 히트 상품인 이 벨리곰을 통해서 NFT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어제 기사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 하신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10,000개를 팔아도 다 팔았는데 이건 300개를 파는 건데 절반밖에 아직도 못 팔았다.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데 오픈시 거래소 등에서 2차 거래가 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 땡이에요. 사고 끝이에요. 게다가 뭐 소유자 혜택도 부족해. 그냥 동영상 덜렁 하나 주고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겠어요. 투자 가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남들 한다고 했다가 NFT 시장에서도 퇴출된다. 망한다를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말 삼성, LG, 롯데 등등 생존을 위해 NFT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관계상 롯데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LG도 이미 타임지가 하는 그 구독형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현대차도 지금 막 나온 아이오닉 6에 대한 이 시티즌십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NFT를 갖고 있으면 아이오닉에 대한 뭐 메타버스 입장권이라든지 뭐 공개 안 된 4가지 컬러를 추가로 뭐 내 차에 입혀 본다든지 아직 나오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뭐 미래에는 자동차가 이제 플랫폼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래서 누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쇼핑하거나 뭐 경제 기사를 주거나 날씨를 보거나 뭐 이런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NFT를 있으면 할 수 있다면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이용하면서 NFT도 사고 차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잘 쓰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게임스톱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CD를 빌려주고 옛날로 하면 비디오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랑 너무 안 맞잖아요. 당연히 망해 가고 있을 거고. 근데 지금 NFT 거래소를 그래서 아예 차려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지금 넘어버렸고, 근데 향후엔 또 이게 계속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NFT 거래소를 차려서 생존을 하기 위해 엄청난 몸부림을 부리고 있으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삼성도 이 TV를 이제 아트 플랫폼으로 삼아서 아예 뭐 액자에 거는 것처럼 TV에 이렇게 NFT를 전시를 한다든지 이걸 바꾸어 간다든지 뭐 구매를 하면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보내준다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든지 가전제품에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NFT를 통해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 망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NFT랑 직접 연관은 없는데 굉장히 이 코인판이 커진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일단 두바이 왕세자 이분이 국가 메타버스 전략을 공개합니다. 마치 박정희의 5개년 계획처럼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의 기업 수를 5배로 늘리고 일자리인 4만 개 이상 늘릴 거다. 그리고 4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거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번 거 진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NFT랑 메타버스는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건 한국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제발 가상자산업 진출하게 허용해 달라 공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커스터디도 하고 싶을 거고 이정 업종에 그러니까 코인 쪽에 자기 자본 1% 내로 투자 허용해 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 코인은 1% 이내만 넣어라. 지금 이 얘기 계속 규제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합법적인 차원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고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BIS가 1%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은행들도 그걸 보고 제발 1%라도 투자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단 하게 되면 1%가 2% 되고 3% 되고 5% 되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판이 정말 커지고 있죠. 은행들이 다 들어오고 싶어 하고 코인을 사고 싶어 하고 게다가 프랑스 최대 은행이 파리바라는 곳이 커스터디 분야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냥 쓱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프랑스 최대 은행의 자산 규모가 1.5 경입니다. 경. 프랑스 하나만 이 은행 하나만 1경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커스터디를 하겠다. 근데 이 은행들은 잘 얘기도 안 해요. 이걸 누가 이제 보면서 듣고 보고 하면서 기사를 낸 거고 은행은 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축적하고 준비하기 너무 좋은 시기니까 이때 많이 사두고 많이 준비를 하면 24년, 25년에 크게 이제 돈 벌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하죠. 은행들은. 그래서 지금 판때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코인판이. 그 얘기를 다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제가 두 개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우리 계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얘기는 좀 줄어들 거다. 왜냐면 특장점이 있고 실익이 있는 뭐 NFT든 이런 코인이 생존이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메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트렌드죠. NFT 메타, 황사 메타, 중국 메타 얘기한 거고 메타버스, 김치, 디파이 메타. 그러니까 뭐 이런 동조 현상이 감소될 거다. 그러니까 뭐 NFT 하나 오르면 다 같이 와 오르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은 물론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따라다니는 이 동조화 현상도 감소될 거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NFT 뭐 메타만 오른다든지 NFT 코인 중에서도 뭐 플로우만 오른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랑 비슷해진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개별로 실적이나 이런 특장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옥석거리기 단계여서 가리기 단계여서 특장점이 없으면 신규 경쟁자 신상품한테 밀릴 거다. 이더리움도 지금 뭐 솔라나에 뭐 계속 튀어나오니까 뭐 밀리네 만에하는 판국에 물론 이더리움도 노력하지만 뭐 이런 어설픈 뭐 메타버스 뭐 어설픈 디파 이런 건 다 망할 거다. 그러므로 NFT 코인도 잘 고르셔라. 뒷배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에 맞는 건지 그리고 기능은 뭐 많잖아요. 뭐 게임도 있고 무브 투원도 있고 플레이 투원도 있고 이런 게 현재 트렌드랑 맞는지 잘 공부하시고 살펴서 골라야 한다. 뭐 하나 오른다고 다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세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급등을 논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지금 너무도 많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전고점 뚫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승이 오면 일부라도 익절을 하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세계적인 부채가 너무 많고 특히나 지금 중국 부동산 뭐 공사 중단되고 뭐 정말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도 가려진 게 지금 너무 많고 대만 침공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도 뭐 이란이랑 중국이랑 뭐 가스, 석유 이런 거 공급 맺고 가스가 뚫고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돈 신나게 벌고 있어서 러시아도 당장은 끝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했는데 현물 ETF도 물 건너 가버리고 리플도 계속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화를 기다리고 있고 규제도 연기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제가 흔히 말하는 게 세력들이나 기업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말 세계 내노라한 기업들이 다 긴축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용 지출 속도 뭐 감축, 뭐 해고, 뭐 채용 채용 목표 하향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아직도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단기간 뭐 고점을 뚫고 전고를 뚫고 이런 건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일부라도 익절을 하셔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익절이라 제 표현을 했는데 뭐 힘들었던 4월, 5월, 6월 이럴 때 뭐 분할 매수라도 하신 분들한테 익절인 거고 가만히 계셨거나 파신 분들은 뭐 못하는 거다.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4년이나 5년쯤에 크게 오를 거니까 이때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셔라. 이때 상승이 크게 올 거니까 뭐 4년 주기도 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변동은 있지만 그래서 익절을 하든 뭐 알바를 하든 뭔가를 하셔갖고 현금으로 꾸준히 지금은 매집해서 이때 크게 팔 거를 대비하는 때다. 이렇게 한번 좀 주제 넘지만 한번 시세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본인만의 공부랑 원칙으로 잘 다지고 준비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